안녕하세요. 박일절 방송 나는 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1주년 기념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이면은 구독자가 한 최소한 1000명은 되겠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1000명 고사가 아직 100명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라도 구독자를, 현재 구독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구독을 좀 권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물론 제 방송이 그렇게 대단한 이슈몰이를 할 만큼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요즘 인기 있다는 맛있는 요리를 해서 그 정말 맛있게 먹는 먹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있을 만한 요소가 솔직히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처음 시작하던 날 언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또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언어에 대해서 이제 소홀할 수가 없어서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뭐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한때는 뭔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치의 어떤 작은 영역이라도 시도를 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의 그 대변인 역할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잠깐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랬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지체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한 6년 전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살다 보니까 뭐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세상을 제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관심을 가졌던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고로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언어학자도 아니고, 또는 뭐 한강처럼 뭐 소설이나 시를 잘 써가지고 언어를 이용해서 그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 내지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1년을 기념하면서 뭔가 어떤 희망에 찬 이야기, 1년을 돌아보면서 보람찼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워낙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이 험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언어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어가 힘을 가지려면은 그 언어가 진실의 바탕을 둔 언어라야 제대로 힘을 가지고 전달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즉 거짓말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언어는 어떤 언어로서의 생명을 잃고 더더구나 그 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그 힘을 잃은 그런 그야말로 맥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 양치기 소년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하고 여러 번 반복됐을 때 그 역할이나 힘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 양치기 소년이 맨 처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을 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늑대를 쫓으려고 몰려 나왔었죠. 그것은 그 소년이 그 이전에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외침이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거짓말이 아닌 진짜 그 참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예 믿질 않게 되는 것이죠. 즉 똑같은 거짓말이 반복되면은 그 거짓말은 이미 힘을 잃게 되고 아무도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지난 연말에 우리가 참 비극적인 어떤 그 계엄령 이라는 사태를 이제 온 국민이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크게 대비되는 두 사람의 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계엄을 선전했던 윤석열의 그 계엄령이고 또 하나의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2년 반 남짓 윤석열의 그 대통령 닉수행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아니 많다기보다 많다는 말도 부족하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엄령이라는 그 사태가 대단히 엄중하고 국가에 커다란 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무게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그 계엄령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불러 모으고 또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호소를 하면서 그 국회를 향해서 갔는데 그 가는 길에 그 이재명 대표가 탄 차를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운전을 하면서 울면서 운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일로 가는 일이라면은 왜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계엄령이라는 그 상황이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갇히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문제를 하면서 국회로 향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심정이 오죽했을까라는 것은 제3자를 할지라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일주일에도 4번, 5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범죄자로서 그 현재 그 가부간의 이제 그 판가름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것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권력은 진 사람들이, 즉 검찰이 어떤 증거를 조작하고 범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치적 그 박해를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후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을 하고 시민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을 때, 너도 나도 정말 자기가 거기 가서 계엄을 막기 위해서 힘을 보탠다고 무슨 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국민의 한 사람, 즉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더더구나 그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를 삥 둘러싸고 이제 국회의원들 칩을 막고 있을 때 담을 넘어가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한 2시간 남짓 만에 그 계엄령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 완전히 다 해결되고 모든 일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12월 9일이면은 작년 연말이었고, 이제 양력설, 음력설 다 지나서 이제 그야말로 2025년도가 이제 들어섰는데, 아직도 그 계엄령에 대한 책임 소재가 완벽하게 그 판결되지가 않았고, 또한 그 위헌적인 그 불법 계엄을 그 선언했던 그 윤석열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이 아직도 확실하게 이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되는 어떤 내란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그 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자충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를 안 했더라면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서 탄핵을 외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희망했지만, 그것이 그 탄핵이 실현되기까지에는 국회의 환경도 그렇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을 텐데, 윤석열이 계엄을 선언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탄핵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 그 상황을 만드는 데는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숱하게 해왔던 그 거짓말들이, 그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다시 말해서 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에 힘이 전혀 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만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이렇게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새벽이 오는, 새벽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저 자신의 살아온 그 여정을 어떤 기록으로 남기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유튜브이기 때문에 사회성 있는 발언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워낙 지금 이 시대가 그 서민들의 삶까지도 황폐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통치적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줄기차게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심한 불신 속에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라면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불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 역시도 오늘은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년 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 하고 하루가 이제 더 있기 때문에, 이제 52주를 꽉 채우고 나면은 다음 53주자부터는 이제 2년째 접어드는 그 유튜브가 되기 때문에, 뭔가 제 어떤 그 지나간 시간과 더불어서 좀 더 희망차고 뭔가 어떤 새로운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이 가졌던 저력을 되살리고, 그런 그 주인의식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